이리 오너라 이리 오. 우리나라 건 딴짓 하시지 말고 아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도빠에서 힘없어 죽겠는데 몇 회죠 이게 지금? 63회입니다. 네 63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올라갈 것 같은데 제목도 새벽에 가뜩이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새벽에 저주라고 제목도 저주로 이 영화 제가 좋아하죠. 로메로 감독 영화죠. 오, 아시네요. 제가 좀비 영화 좋아 저도 좀비 영화 매니아니까 좋아하는데. 좀비 영화 안 본 건 없어요 저는. 좀비 좋아하시네요. 그럼 좀비도 엄청 좋아하죠. 이 로메로 감독 흑백이 처음 시작했었는데 네. 그 뒤에 여러 가지 새벽의 저주 어떤 표지 내가 봐도 참 잘 잡았고 제목도 잘 잡으셨는데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새벽 배송 많잖아요. 네. 막 그거의 이커머스 배송 전략, 경쟁 구도, 쉽게 말해 쿠팡과 마켓컬리 얘기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고 공부해볼 만한 내용이어서 저도 오늘 아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네, US증권 유통 화장품 담당 오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용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굿바이 송치호라는 이제 제목으로 방송을 올렸더니 솔직히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말씀도 많으셨고요. 뭐 일단 가슴 뛰는 일을 하러 간다는 게 자기보다 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결정했다는 게 그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내가 야 무슨 철없는 소리 한다 생각 내가 막 뭐라고 됐었죠. 네. 그리고 방송 내용도 뭐 좋았다. 이런 방송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특히 윤세님 그 하신 말씀 중에 뭐 좋은 사람을 통한 내 삶의 발전 같이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복받은 게 아니냐. 얘기할 때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하면 발전이 없다. 뭐 이런 좀 댓글도 좀 그런 건 달아주셨는데. 맨날 말하는 거. 못하는 사람 싫다. 근데 이제 서로 개인주의로 살자. 우리 하우스 모토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고 예. 각자 열심히 하고 합시다 그건데. 그건 그거고 이제 우리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전략팀도 아침에 막 주말도 나와서 막 고민하는데 아침에도 막 그래서 내가 야 그러지 말고 일단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지켜보자 지져보자 했는데 오늘 이 자료가 나와서 저 뜻깊어요. 왜냐면 장이 이럴수록 더 들어가 보고 싶은 주제가를 찾아서 우리가 리서치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목만 좋은 게 아니라 내용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우리가 방송 녹음을 할지 모르겠는데 송치호가 있으면 여기서 아마 느닷없이 좀 토도 달고 그러는데 없어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워낙 오리나 연구원이 말빨이 세기 때문에 오리나 연구원의 이제 말빨을 밀어보기로 그래 한번 시작하시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의 저주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너무 쓰고 싶어서 이걸로 꼭 써야지라고 이제 벼르다가 이제 쓰게 됐고요. 좀비처럼 다가오는 그림자. 그래서 샛별부터 로켓까지 아주 그냥 배송 전쟁이 2019년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마트, 롯데쇼핑 뭐 다 지금 잽을 얻어왔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결론은 또 돈을 받아야 된다. 투자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잽을 맞고 있지만 하반기 넘어서 지나가서 이런 게 잘 아쉬워요. 컴플 준수 때문에 우리가 막 종목을 말 못하는데 우리나라 연구원이 계속해서 박스 업체, 포장지 업체, 냉매 업체 막 회사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냉동 탑차. 그렇지. 나한테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강제로 자료를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담당자 때. 근데 좀 우리가 또 제지업종 담당자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하여튼 또 이렇게 어떤 업종이 굉장히 커지면 수혜받는 곳들이 나오고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 중요한 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이 업체들이 더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뭔지 또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건지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쿠팡에 저희가 예상 손익 추정을 했고요. 정말 공을 많이 들였고 저도 지금 쿠팡 플렉스에 등록해놔서 일산 3캠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뭐예요? 뒤에서 덕후다. 나 진짜 가끔 하다 보면 막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또 이상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뭘 해갔다는 거야. 내가 해라 내가 그랬는데. 네, 여러분들 오케이. 제가 쿠팡 플렉스 나중에 그리고 제가 또 화물 종사자 모임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탑차 기사님들 과도 이제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담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제가 이제 2019년도 쿠팡과 컬리가 얼마나 손실을 낼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해야지 BEP를 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풀필먼트라고 불리는 이제 배송 및 여러 가지 시스템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 비상장 업체지만은 제가 되게 좋게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마트 지금 잼 맡고 있지만, 어쨌든 경쟁자들도 힘이 많이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신세계 INC 같은 SI 업체들 통해서 이제 그런 비용 효율을 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PT를 만들 거라서 일단은 제가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10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10페이지 컬리 나오는 컬리가 이제 전지현 씨가 이제 나온 TV 광고 통해서 지금 광고 선전비가 2018년도에 마켓 컬리가 6배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6배야. 네, 엄청 많이 늘었고요. 저는 이 광고 좋았거든요. 근데 되게 여자분들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전지현을 질투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컬리에서 사는 게 전지현 지갑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싫다고. 아니, 아, 진짜 그런 댓글 봤다니까요? 아니,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을 모르고. 아, 진짜요. 극단적이다. 너무. 또 싫었대요. 예. 막, 뭐, 맨날 천송이 톤으로, 막 그러면서 막, 뭐, 새벽배송 마켓컬리 막 맨날 이런 식으로 한다. 비호감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질투 섞인. 인기 상품을 많이 내놓는 것들은 광고 보면 뭐 100원에 뭐 준다. 아, 맞아요. 뭐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입시키려고 예, 하고 있고. 그래서 적자도 지난해 이제 336억 원 기록해서 이제 전년 대비 한 2.7배가량 늘었고요. 쿠팡의 실적이 이제 엄청 났죠? 매출도 엄청 정말. 났고, 영업 적자도 엄청 났고, 그래서 매출에 지금 이커머스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 적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해서. 아니, 손정희 분을 물론 저는 엄청난 분이신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사고 방식이 다르신 분들 같아요. 이게. 네. 잘. 하여튼 어마어마한 1조네.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가 1조고요. 누적으로는 3조 원 정도 기록을. 여기다 돈을 계속 넣는 거 아니에요? 저 투자들 예, 들어간 거. 그래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를 해야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추정을 해봤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2016년도 12월 달에 발간한 자료가 있어요. 그때 유통업 내 물류의 진화라고. 기억나요? 예, 제가 이제 약간 물류 쪽, 로봇 쪽을 되게 좋아해서. 그쵸. 네. 근데 로봇 보여주고, 네. 동영상 보여주고 그랬었죠. 네네. 네. 그때 이제 온라인 쪽은 배송이랑 결제가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근데 결제는 이제 다 되게 무차별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간편 결제 도입하고 있고, 저도 뭐 페이코 되게 열심히 쓰고 있고, 네이버 페이도 열심히 쓰고 있고, 근데 배송은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체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길 배송이라는 게 옛날엔 되게 강력한 경쟁력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뭐 그래서 쿠팡이 로켓 배송 한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경쟁 요소가 이제는 아니게 됐다 보니까 사실 예. 저희 집도 언젠가부터 와이프가 쓴 걸 엄청 쓰더라고. 네. 근데 잘 오죠. 근데 가서 있는 물품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좀 불편한 부분인데. 네네.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몸집을 키워야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공세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자료가 이 내용입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근데 사실 이제 쿠팡에서만 사실 거의 결제를 네. 하는데 그래요? 그런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뭐 1년에 막 1조씩 까먹는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제발 안 망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이게 너무 편하다. 왜냐면 밤에 결제하면 새벽 4시에 그쵸, 물건이 와 그쵸. 있으니까 네. 가격도 싸고 한 달에 2,900원 내면 또 이게 네, 로켓 맞아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입돼 적자가 있어요. 나지. 이게 자기는 안 망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쿠팡에서 지금 투자 들어간 거, 그게 사실 우리가 다 혜택 받고 있는 거다. 네, 손정희 회장이 추경해 준 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구나. 네, 그런 식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염차장의 프로데클러의 재수 씨가 말한 것대로 안 망했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손익 네.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공들인 거예요. 지금 어린아 연구원이 이게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한번 작정하고 한 거예요. 작정하고 한 거. 이게 사실 알았어. 아니, 너무, 제가 한 주 땡긴 거 아시죠? 그만해. 내가 땡겨서 하랬더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냐고. 그래서 나한테도 아침에 봤어. 모니비티 때 내가 무슨 조모 왜 NR로 했니?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랬는데 이거 비하인드로 숨겨두고. 네. 쿠팡부터 들어갑시다. 이거 사실 애널리스트가 뭔가 내공 보여준 건데. 네. 그래서 쿠팡을,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1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쿠팡맨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 이거 적혀니까 네, 알죠. 아니 너 질문 같은 걸 해. 저도 진행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알았어 미안. 4,200명. 네, 지금 4,200명 정도인 게 이제 언론 보도에 됐는데, 원래 저희가 2016년도에 그때 자료 냈을 때 발표한 게 2017년까지 15,000명 낸다고 김범석 대표가 그랬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도 10,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고, 왜 못 느냐? 퇴사를 많이 해서. 언론에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게 쿠팡 쿠팡맨. 오래 못 다닌 이유. 아, 그쵸. 예. 근데 CJ 대한통운 배송기사 수가 이제 15,000명 정도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택배 업체만큼의 기사 수를 확보하겠다는 움직임이었는데, 맘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물량이 CJ 대한통운 많이 올라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15페이지의 그림 두 개를 보시면, 지금 하루에 출고하는 건수가 로켓 배송이 170만 건이고 CJ 대한통운이 하루에 한 400만 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쿠팡을 한 200만 건 가까이 되니까 절반 정도는 이제 올라온 상황이에요. 쿠팡 로켓 배송 물량이. 근데 배송 기사 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CJ 대한통운 18,000명이고 앞서 말씀드린 쿠팡맨이 4,200명이니까 이제 커버가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사람당 처리하는 건수는 쿠팡이 거의 400건이고요. 하루에. 그리고 CJ 대한통운 기사님들은 한 200개 정도 하시는 엄청 거예요. 힘들겠네요. 엄청 힘들죠. 당연히 안 되죠. 하루에 400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쿠팡 플렉스를 런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쿠팡 플렉스가 지난해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일반인 대상으로 알바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 원래는 예. 쿠팡에서 김범석 대표가 맨날 뭐 일자리 상출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결국 이건 한계가 오니까 쿠팡 플렉스라는 걸 해가지고 네, 아르바이트처럼 런칭을 하는 거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부님들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냥 시간 있으신 분들이 원하는 때에 신청하셔가지고 물량은 적게는 30개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많게는 150개 정도까지 해서 제 차에 물량을 싣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배송을 하고 건당으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일산 3캠프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송 가능한 지역을 좀 서대문구로 해놨기 때문에 그 서대문구부터 그 고양시에 있는 일부 동까지를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캠프로 배정받았어요. 자기 차 갖고 가서 그냥 하는 네. 거야? 그래서 주간 그다음에 야간, 그다음에 새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니, 또 투잡 뛰시는 분들도 있겠네. 있죠. 직장인들 중에 퇴근하고서 이거. 그래서 일정 시간에 모이셔서 물량을 배정을 받으시면 차에 싣고 이제 그거 가지고서 배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한 박스당 한 750원 정도 하는데 제가 지금 배정 받은 거 계속 공지가 오거든요. 지금 이제 야간 물량은 얼마다. 근데 1,500원 정도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CJ 대한통운 기사님들이 한 박스당 한 600원, 700원 받으시고 그다음에 쿠팡맨도 월급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건당 한 600원 중반 정도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이면 굉장히 비싼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하고 싶다 보니까 근데 인력은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기존 비용보다 더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쿠팡 물량은 커지고 있지만 쿠팡만이 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싼 비용 비중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방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야, 이거 의외로들 많이 신청해서 시간이 이제 근무 시간이 주니까 네. 하신 분 꽤 나오겠는데요? 그쵸. 그래서, 그 물류센터를 이제 캠프라고 하는데 그 캠프에 뭐 새벽은 1시까지 이제 가면 예, 물량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거를 제 차에 싣고요. 해본 거 아니야? 제 지금? 차가 좀 작아서. 아니 그렇게 요새부터 힘들어 그거 하고 다닌 거야 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방송 전에 제가 하루 그걸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갔다 와라. 그리고 힘드니까 하루는 쉬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표를 방송에서 무슨 나 이거 제가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네 댓글로 달게요. 그래서 무서워 내가 진짜. 아니 그걸 하겠다는 거야 체험을. 그래서 내가 하루 쉬라 그랬구나. 그랬지. 뭐 그래서 그건 그 정도는 지키죠 참나. 네 그래서 차로 그래서 등록을 처음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근데 기름값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알아서 내는 거고. 본인이 예. 알아서. 건당으로. 근데 사실 되게 타이트하게 좁은 권역을 배정받아야 되게 유리한 거긴 그러겠네요. 하죠. 예, 사실은.
그래서 지금 쿠팡맨들이 더 늘기 또 어려운 게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노조들이 또 막 반발을 해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고요. 예, 뭐 근속 기간도 짧고 그리고 지금 쿠팡맨이 하고 있는 만큼의 물량을 CJ 대한통운이나 뭐 우체국 택배 가서 하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쿠팡 손익을 추정을 할 건데요. 일단은 17페이지에 보이시는 이거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괜히 참고용입니다. 괜히 또 네. 어떤 분이 이걸 근거로 뭐 자꾸 우리한테 그러지 그럼요. 말고. 네. 저희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도 없고, 근데 언론 통해서 짤막하게 뭐 로켓 배송 얼마 나왔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 거고, 뭐 보수적으로 합니다. 예, 보수적으로 변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13조 원 취급고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저희 가정으로는 한 1.2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된다. 근데 지금 쿠팡이 자본이 3천억 남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탑라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급고부터. 네, 취급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결제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YG앱이라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결제 데이터들 이제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 유료예요. 근데 제가 아직 가입 못했는데 구독해도 괜찮겠죠? 진짜 방송에서 지금 못 따겠다. 구독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약속했습니다. 네. 신문 기사에 이제 나온 게 이제 그쪽에서 내보낸 보도 자료 중에서 쿠팡 1분기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결제액이 3조 3천억 가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곱하기 단순하게 4 하셔도 뭐 12조에서 13조 원 거래액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금까지 포함하면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쿠팡 연간 취급고가 한 7조 중반에서 8조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저희가 나눠본 상품 취급고, 수수료 취급고, 그러니까 요거 차이는 상품은 로켓 배송 취급고라 보시면 되고요. 수수료는 그냥 옥션이나 G마켓에 입점해 계신 분들이 똑같이 쿠팡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만 지급하는 취급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한 매출액이 2019년도에 한 7.3조 원 가량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롯데 뭐 백화점, 마트, 뭐 슈퍼 뭐 전부 다 해가지고 2017년도에 7조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업체가 지금 이 정도 매출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수준이고. 쿠팡이 어마어마하게 다 쓰는 거네요, 이거. 다. 엄청 많이 쓰고 그쵸. 네. 나는 왜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정말요? 진짜. 안 써봤어. 뭐지? 미안해. 아니요. 늙어서 그래. 아닙니다. 나이 든 것도 죄야? 네, 저는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로켓 배송 그 직매입 비중 이제 2018년도랑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나눴을 때 상품 매출액은 6.7조 원, 그다음 수수료 매출액은 한 6,200억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는 그냥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상품 매출 총이익률이 한 9.2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동일하게 이제 넣었고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로켓 배송이라는 게 쿠팡이 다 재고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G마켓, 옥션 이런 업체들은 그냥 사이트만 하고 그다음에 거래액의 수수료만 매출을 잡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직접 가고한 직매입이 없었는데 쿠팡은 이걸 왜 직매입하느냐? 내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직매입한다 보시면 이거만큼 창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창고도 있어야 되죠. 야, 이건 굉장히 사업 비즈니스로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고 업체들한테 되게 좋은 상황이죠. 지금. 창고 업체는 좋겠지만 얘네 입장에서는 비용 코스트가 너무 들죠. 많이 들죠. 예. 왜냐? 그러니까 제가 로켓 배송이랍시고 뭘 했는데 사실 내일 갈지 모레 갈지 판매자가 보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가려면 내가 오늘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인즉슨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로켓 배송 가능한 개수가 500만 개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지금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판매자들한테 쿠팡이 B2B로 물건을 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마진 붙여서 B2C로 소비자한테 팔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월 달쯤에 제가 판매자들 모임에 가보니까 쿠팡이 로켓 배송 입점을 그러니까 입점이라는 거는 이제 판매자가 쿠팡한테 납품하는 거
입점을 지금 조금 약간 잠깐 중단했다. 그렇겠지. 예,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 물량이 지금 들어갈 데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좁디 좁은 땅에 물류창고 부지가 굉장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유망한 비즈니스 그리고 되게 많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매출 총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 어떻게 계산할 건지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가 9,866억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맨 월급도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굉장히 또 외국 분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존 출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주는 연봉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많이 와 있나요 지금? 뭐 많이 받으신다는데요. 네, 기사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로켓 배송 관련된 비용만 추정을 해본 게 20페이지에 이제 표 7번에 나와 있고요. 아니에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얼마냐, 네. 앞으로 어떨 거냐, 네. 이게 참. 왜냐하면 이제 로켓 배송 물동량을 알아야 그치. 쿠팡맨이 커버하는 물량이 나오고 쿠팡맨이 못 커버하는 물량은 플렉스로 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을 추정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고요. 제가 했을 때. 그래서 한 줄 나온 게 있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로켓 배송 물동량이 2.6억 개다 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12로 나눠서 그러니까 1개월치로 나눠가지고 12로 곱하면 작년에 한 3.5억 개 정도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CJ 대한통운이 연간으로 12억 개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단일 업체로는 3.5억 개면은 이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매출액을 가지고서 로켓 배송 물동량을 나누면 한 박스당 단가가 그러니까 한 박스당 주문한 금액이 한 11,000원 정도씩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주문에 이제 한 박스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쿠팡맨 수는 지난해 3,500명을 가정을 했고 올해는 4,200명까지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그 연봉 4천만 원 가정을 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쿠팡맨이랑 플렉스 물량 나눠가지고 계산한 게 나와 있습니다. 쿠팡맨 물량 인건비는 고정이고요. 박스랑 상관없이. 왜냐면은 그냥 월급이니까. 예. 그 나머지가 이제 플렉스 물량. 이 연봉은 그래서 더 뭐 성과가 있는 것도 없고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쿠팡맨은. 지금 5월달에 바뀐 내용이 일정 물량을 기준으로 정해놓고요. 그 물량보다 더 많이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근데 쿠팡맨들이 그거 반발을 하고 있나 봐요.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예. 더 많이 줘야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그 3.5억 개 물동량과 그다음 올해 이제 물동량에서 쿠팡맨 거랑 플렉스를 어떻게 나누느냐? 쿠팡맨 이제 연간 물동량은 지금 1인당 하루에 한 235억 개 정도 235건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넣었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플렉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가 한 1.5억 개 정도가 플렉스 나간 걸로 일반인들이 배송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5억 개 정도가 일반인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가는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한 박스당 700원이고 야간에는 1,500원이기 때문에 그거 평균해서 한 박스당 1,100원씩이 비용으로 나간다고 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연간 로켓 배송 비용이 2018년도엔 3,000억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는 5,500억 가까이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앞서 말씀드린 재무제표의 판관비에 넣어본 게 이제 밑에 표 9번에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매출부터 매출 총액까지는 아까 다 했고, 그 다음에 로켓 배송 비용 이제 적용을 시키고, 로켓 배송 뺀 나머지 판관비는 되게 보수적으로 20%만 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실제로는 41.8%였거든요. 그러니까 20%면 되게 저희가 많이 보수적으로 본 거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제 2019년도 영업 손실은 1.2조 원 가량이 예상이 된다. 내가 봐도 이렇게 들어봐도 가정을 들어보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하고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오네. 네네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럼 이게 누가 돈을 넣어주겠네요. 돈을 넣어주지 않을까요?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막 앞으로도 근데 2020년 간다고 이거 변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참 이게 이 경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많이 알려진 건데 네. 여기에 또 독특하게 마켓컬리가 최근에 엄청나게 또 네. 화두가 되잖아요. 네, 네. 이건 어떤 구조예요? 이게 마켓컬리는 이제 쿠팡이랑은 좀 다른 구조고, 쿠팡은 쿠팡맨을 직접 고용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배송을 내재화 시켰는데, 컬리는
퀄리차는 100대 정도 있고요. 나머지 총 600대 운영하는데 나머지 500대는 지입 기사님들 통해서 지입 기사가 옛날 동대문 뭐야 우리 그 엠프레스 마케트 할 때 보면 거의 지입 아저씨들 있잖아. 그런 거죠. 사이, 네, 약간 그런 사이 뭐 네, 그거 아니에요? 네, 갖다 뭐 배달해주고 네, 돈 네, 받아가고 네, 네, 옷 같은 것들 맞아요. 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런 것들입니다. 네. 마켓 관리 얘기를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죠. 바로요? 아니요, 쉬었다 갈까요? 알았습니다. 뭐 알았어. 아니. 방송. 알았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오리나 연구 말대로 해야 돼요. 지금. 잠깐 쉬었다 가시죠. 예.